그 외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뭐 공통함수 같은 걸로 좀 뺄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마다 이렇게 날짜 구하는 함수를 매번 쓰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빼서 작업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웹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상단 파일에 new에 네 번째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름은 뭐 lib 언더바 테스트라고 줘볼까요? lib 언더 테스트. 그리고 로케이션은 어느 곳에다가 만들겠느냐? lib 쪽에다가 만들게요. lib. 보통 이제 공통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폴더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니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빈 거 하나 떠요, 빈 거. 그럼 여기에다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펑션 만들어서 공통함수 작업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보시게 되면은 lib라고 되어 있는 폴더. 저희가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폴더고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위아래 만들어져 있는 게 있네요. 커먼, 그리드, 유틸. 각각 한번 다 열어볼까요? 커먼도 한번 열어보고, 그리드도 한번 열어보고, 유틸도 한번 열어보고. 열어봤더니 유틸 쪽 깨끗하죠? 그리드 쪽 깨끗하죠? 커먼 쪽에는 약간 좀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한번 뺄 거를 한번 빼볼까요? 공통적으로. 저희 스크립트 2 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한 78라인쯤에, 80라인쯤에, 한 87라인쯤에 오늘 날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 설정하는 부분. 데이트 생성을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이렇게 구하죠. 요 스크립트를 카피를 해서 lib util 쪽에다 만들어 볼게요. lib util. this.f 언더바 get today 펑션 그냥 간단하게 오늘 날짜 구하는 붙여놓고 뭘 리턴 해주면 돼요? s2day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오늘 날짜만 구할 게 아니라 얘도 구해야 되겠네요. 보시게 되면은 요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번 달 1일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은 얘 똑같이 카피해서 함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함수명을 get first day 뭐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뭐만 주면 돼요? 그냥 01만 주면 되겠죠. 이 녀석을 리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공통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를 만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다가 fn이라는 프리픽스를 붙였어요. 아까도 조회할 때 사원 조회를 함수로 뺐잖아요. f 언더바 select emp.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를 앞에다가 fn이라는 프리픽스를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생성할 때도 앞에다가 함수를 의미하는 fn이라는 프리픽스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해요. 저희 그거 한 것처럼 컴포넌트에 id 생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화면에서는 보통 이제 fn이라는 프리픽스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뭐 fn 언더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언더바 없이 그냥 칼메 케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그냥 언더바를 줄게요. 이렇게 프리픽스를 붙였는데 저희가 lib util 쪽에 함수를 만들 때도 프리픽스를 fn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화면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지 지금처럼 라이브러리 쪽에 빠져서 있는 함수인지
하다 보면은 함수명이 겹쳐질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사용하는 함수명과 이렇게 라이브러리 쪽에서 사용하는 함수명은 약간 좀 분리를 시켜요. 뭐로 분리시켜? 앞에 있는 이 프리픽스로 일반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fn은 화면에 있는 녀석,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cfn이라고 프리픽스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gfn이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lfn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로 이제 프리픽스를 변경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작성된 스크립트를 보고 아 얘가 화면에 있는 녀석인지 아 라이브러리 쪽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f 언더바 get today, first da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그 녀석을 스크립트 2에다가 넣어볼게요. 스크립트 2에다가 아까 add 할 때 있었죠. add 입력. 오늘 날짜 설정하는 거 필요 없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this.lf 언더바 get today 함수 호출. 메뉴에도 있었죠. 메뉴에 온로드 할 때도 데이터 객체 생성하는 거 지워버리고 set value 할 때 this.lf 언더바 get first day this.lf 언더바 get today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럼 화면을 로드를 할 때 저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뭐가 필요할까요? include가 필요합니다. include. 어디 있는 거? lib 폴더 안에 lib.util.xjs라는 파일을 include. 이렇게 해야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호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처럼 include 할 때는 내가 현재 쓰는 녀석만 include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다 하고 보죠. 있는 거 다 하고 보죠. 뭘 쓸지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 뭘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하고 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겠죠. 저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그리드에 관련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드. 저 밑에 어디에 볼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그리드, 부서 그리드 헤드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아까 스크립트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체크박스 기능이 들어가고 아니면 소트라는 기능이 들어가고 밑에는 소트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얘도 가치로 다 뺄 수가 있겠죠. 먼저 소트하는 거 먼저 빼버릴게요. 190 라인쯤에 소트 펑션이 있어요. 소트 펑션. 그 녀석 시작과 끝 잘라내서 얘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lib 그리드에다 집어넣죠. lib 그리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떤 기능에 따라서 약간 좀 파일을 달리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lib 그리드 쪽에다가 이제 그리드의 공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f 언더바 그리드 소트 이 녀석을 lf 언더바 그리드 소트 이렇게 바꾸고 샘플 2에서는 사원 헤드 클릭했을 때 lf 언더바 그리드 소트 부서도 lf 언더바 그리드 소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아까 위에다가 다 인크루드 다 시켜버렸죠. 인크루드 다 시켜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드 헤더 클릭할 때도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한번 빼볼까요? 여기 있는 거 지저분하니까 여기 있는 거야 전체 선택하는 거고 얘도 이제 공통으로 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리드 헤드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타입 얻어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소트까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잘라내서 컨트롤 X예요. 잘라내기. 어디에다가 붙여놓을 거냐? LID 그리드에다가 붙일 건데 그냥 붙이면 안 되겠죠? 함수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붙일 거예요. this.lf 언더바 그리드 헤드 그냥 이렇게 줘볼까요? 그냥 그리드 헤드 펑션 인자는 obj와 e 두 개를 받고 걔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lf 언더바 그리드 헤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리드의 헤드에 들어가는 어떤 공통 기능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체크박스랑 소트밖에 없죠. 근데 뭐 기타 다른 기능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그리드 헤드 기능에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체크박스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도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this.lf 언더바 그리드 체크 올 펑션 obj2 인자 받고 그리고 위에 타입이 체크박스 컨트롤일 때 전체 선택을 해주는 요 스크립트를 잘라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어줘요? 체크 올에다가. 그러면은 lf 언더바 그리드 체크 올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어떤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드에 전체 선택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만 갖고 있는 거. 그러한 기능만. 그럼 여기에다가 그 녀석을 똑같이 호출을 시켜주면 되겠죠. this.lf 언더바 그리드 체크 올 obj2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드에서 나는 전체 선택하는 기능만 쓸 거야. 그러면 요 녀석 스크립트에 호출해서 쓰면 될 거고 난 그리드에서 소트하는 기능만 사용을 할 거야. 때에 따라서 요 녀석만 호출해서 써도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lf 언더바 그리드 헤드라는 함수를 어디서 호출을 시켜주시면 돼요? 스크립트 2에서 헤드 클릭했을 때 this.obj2 얘도 똑같이 다 모든 그리드가 다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하나의 스크립트 함수만 호출을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드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지 간단하게 뭐 전체 선택과 소트밖에는 없지만 뭐 필터를 건다든가 엑셀로 내보낸다든가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뽑아서 그 함수에다가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씩 이러한 가이드가 나가기도 해요. 이제 보통 개발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개발 가이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세요. 이제 가이드 같은 문서가 들어갈 텐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드 소트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드 온 헤드 클릭이라는 이벤트에다가 이 함수를 필히 호출을 시켜주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리드 하나 만들고 헤드 클릭했을 때 그냥 이 함수만 그냥 계속적으로 호출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거는 별게 없었죠. 저희가 공통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화면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붙여놓고 그냥 함수명만 바꿔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용을 시킨 거. 뭐 별다르게 한 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쪽에다가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하나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걔를 어떻게 호출을 해서 쓰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간단한 기능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 거냐? 이런 거 있죠? dis.alert 저장되었습니다. 요건데 메시지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메시지 처리하는 방식. 메시지를 이제 공통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뭐 메시지까지 뭐 공통으로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 메시지를 표현을 할 때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이제 안내 문구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의 화면 본수, 화면 개수가 뭐 많은 데는 한 수천 개 넘어가기도 하죠. 네. 그러한 경우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만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수십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처리를 할 때 다 동일한 형태의 메시지를 처리를 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웠지만 간단한 예로 어떠한 사람은 그냥 저장 성공, 어떤 사람은 성공, 뭐 그러한 형태로 메시지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개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이 좀 부족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우리 시스템은 다국어 처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서비스를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 기타 등등등 다른 언어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 이런 메시지 처리는 필히 공통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어디선가는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디선가는. 뭐 관리를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뭐 일반적으로 DB의 테이블에서 이제 메시지를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파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뭐 DB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더라. 그러면 그 DB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호출을 해서 그 메시지 정보를 어디선가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 프로젝트 내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에 어플리케이션 베리어블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셋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저희 화면에 데이터셋 같은 거 아마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이 화면에 있는 이 데이터셋은 화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셋이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셋은 모든 화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셋이다. 글로벌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영역.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셋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들어져 있죠? 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GDS 언더바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왼쪽에 데이터셋 목록이 나옵니다. 상단에 플러스는 추가, 마이너스는 삭제, 데이터셋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고요. 이름을 GDS 언더바 메시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근데 여기에서는 DS라고 주지 않고 앞에 GDS라는 프리픽스를 붙였어요. 글로벌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글로벌 쪽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구별을 해주는 거죠. 이 해당 데이터셋은 컬럼 구조가 메시지 아이디, 텍스트, 영문, 타입 이렇게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밑에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죠.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데이터를 여기에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셋 쪽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이 성공이 됐다. 그러면 그때서야 서버와 호출을 시켜서 트랜잭션 날리겠죠? 서버의 DB 테이블에서 메시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다가 어디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GDS 언더바 메시지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최초에 한 번 갖고 오는 건데, 최초에 한 번. 네. 가져다 놓고 이제 화면에서는 여기 가져다 놓은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통신을 할 게 아니니까 일단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왔다고 치고 여기 있는 녀석을 가져다가 메시지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에서는 메시지 텍스트를 보이는 명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때는 요 메시지 아이디를 넘겨요. 메시지 아이디. 그러면 공통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메시지 명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다국어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영문명으로 치환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LIB 뭐 커먼 쪽에 해볼까? 그냥 커먼? LIB 커먼?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LIB 커먼 쪽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this.lfn이라는 프리픽스를 줘서 get 메시지를 얻어오는 메시지 텍스트겠죠. 메시지를 얻어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펑션. 이 함수에는 인자를 하나 받을까요? 인자? 인수로 하나 받을게요. 메시지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메시지 아이디. 그래서 이 함수는 뭐 하는 녀석이냐? 이 메시지 아이디를 받을 거니까 이 GDS 언더바 메시지라는 데이터셋에서 이 메시지라는 텍스트 값을 리턴해 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시던 것들이죠. 데이터셋에서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거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찾는 데이터셋이 어디냐? GDS 언더바 메시지라는 데이터셋이에요. GDS 언더바 메시지라는 여기 데이터셋. 그러면 이 녀석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화면에 데이터셋이 있다만 DS 언더바 EMP라는 데이터셋이 있어. 화면에. 그 녀석의 접근은 어떻게 했죠? 스코프가 this라는 스코프로 이용을 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죠? 다. 그래서 this.dataset id 보통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GDS 언더바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어느 영역에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의 접근은 this로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은 렉사크로.get applicatio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환받는 값이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를 반환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반환받은 녀석의 글로벌 데이터셋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데이터셋 메소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거 아이디 알고 있으니까 find, row 메소드 사용하시고 get column 메소드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룩업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써볼게요. 룩업. 메시지 아이디라는 컬럼이 너가 보낸 메시지 아이디와 같은 그 로우에 있는 메시지 텍스트라는 컬럼을 가지고 와라.
그 녀석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return. 이 룩업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의 find row와 get colum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똑같아요. 네, 근데 걔를 이렇게 한 줄로 룩업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데이터를 한번 해볼 거냐? 이거 해볼까요? 선택된 자료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아이디가 이거래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메시지 아이디가 요 녀석이고, 그러면은 스크립트2 삭제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메시지를 얻어와요. 메시지. 어디에서? this.lf_get 메시지에서. 그리고 인자를 뭘 넘기는 거예요? 메시지 아이디를 넘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띄워줘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가장 메시지 형태. 근데 뭐 저장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형태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어떠한 메시지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갖고 온 값을 널로 막 널인지 값이 없는지 막 체크를 해요. 그래서 성명은 필수 입력 항목, 사원번호도 필수 입력 항목, 사원번호는 게다가 5자리.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메시지를 관리를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어까지도 성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얘도 하나로 따로 관리하고 아이디를 따로 따고 얘도 아이디를 따로 따고 얘도 아이디를 따로 따고 이렇게 각각 메시지를 관리할 수는 없죠. 여기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뭐가 올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몇 자릿수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메시지를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많이 관리를 하시죠. 어떠한 특수한 구분자, 지금은 중괄호라는 구분자를 이용을 했고요. 중괄호. 그 안에다가 숫자를 0부터 1, 2, 3 순차적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아니죠? 개발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서 그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게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여줄 때 여기 안에 치환을 시킬 단어까지도 같이 인수로 받아서 그 녀석을 여기를 값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리턴을 보내주면 돼요. 요 기호를.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뭘 할 거냐? 인자를 하나 더 받을 거예요. 메시지 아이디만 받는 게 아니라 치환을 시킬 단어까지도 같이 받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단어는 하나만 올 게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죠. 아까처럼 사원번호 5자리.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레이로 받아볼까요? 어레이로 받아봐서 이제 메시지를 얻어왔는데 요 2번째 인수가 넘어올 때가 있고 안 넘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올 때만 체크할 겁니다. 넘어올 때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2번째 인자가 넘어왔는지 널인지 아닌지 막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널 체크하는 함수를 보통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다 붙여 놓을까요? 보통 lf는 이지널 넘어온 값에 따라서 undefined인지 땡땡인지 널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널이면 true 아니면 false 리턴 값이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함수. 아마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녀석인 거고요. 그래서 lf 이지널이라는 함수를 그냥 일단은 하나 생성을 시켰습니다. 왜?
array word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거예요. 어떻게? if array word라는 녀석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this.lfn 언더바 is null이라를 함수에다가 넘겨서 얘가 null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null이면 true, 아니면 false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ull이 아닐 때에 작업을 할 겁니다. null이면 할 필요 없으니까. null이 아닐 때. 그래서 폼으로 줄까요? i는요. 0부터요. i가 어디까지? array word의 length까지. i 뿔뿔. 아까 구분값이 뭐라고 했었죠? 중괄호였죠, 중괄호. 그래서 중괄호 구분값을 순번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idx라는 값이 어떻게 넘어가요? 포문을 돌면서 0, 1, 2 이러한 형태로 이제 idx라는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포문을 돌면서. 그래서 가져온 메시지를 변경을 시킵니다. replace x로 되어 있던 녀석을 array word의 i번째 값으로. 그래서 그 녀석을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생겨있는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뭐뭐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해볼게요. 제가 메시지 아이디에는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성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this.lf 언더바 get 메시지를 얻어오는데 메시지 아이디는 요 녀석이래요.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뒤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array로 성명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만약에 치환시킬 단어가 여러 개다? 그러면 어차피 array니까 여기다 계속 붙여서 보내주시면 될 거고 그 녀석을 띄워보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저장에다 있죠. 그러니까 입력하고 저장 한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저장 쪽에 이게 데이터 정확성 체크하는 거죠. 성명 갖고 와서 null인지 랭스가 0인지 undefined인지 땡땡인지 이것도 여기에 보게 되면 null하고 랭스만 체크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100% 다 처리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뭐 undefined가 넘어온다든가 기타 다른 값이 넘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호출을 시켜주는 게 더 낫겠죠. 어차피 널 체크해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 녀석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띄울 건데 메시지 띄우는 방법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얼럿을 쓰고 있고 그리고 컨펌을 쓰고 있죠. 컨펌. 메시지 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얼럿을 띄울 건지 컨펌으로 띄울 건지. 근데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얼럿으로 띄워야 되겠다. 컨펌으로 띄워야 되겠다. 그 녀석을 결정하는 녀석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띄울 건지에 따라서 얼럿으로 띄워야 될지 컨펌으로 띄워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뭔 얘기냐? 메시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뭐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뭘로 띄우면 돼요? 얼럿으로 띄우면 됩니다. 저장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얼럿. 변경된 내역이 없습니다. 얼럿. 변경된 내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뭐로 띄워요? 컨펌. 선택된 자료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뭐로 띄워요? 컨펌.
삭제 후 저장하시겠습니까? 뭐로 띄워요? 컨펌. 내가 스크립트에서 얼럿을 띄울지 컨펌으로 띄울지는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띄울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샘플은 뭘 하나 더 도느냐? 메시지 아이디와 메시지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메시지 타입이라는 녀석을 하나 넣었어요. 메시지 타입. 그래서 이 메시지 타입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냐? A 또는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로 들어가 있는 녀석은 얼럿으로 띄울 메시지. C라고 들어가 있는 메시지 구분값은 컨펌으로 띄워줄 메시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함수에서 띄워줄 수가 있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LF 언더바 get 메시지라는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을 해서 여기서 얼럿과 컨펌을 띄워줘도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얼럿과 컨펌을 띄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분리하겠습니다. this.lf 언더바 alert function 인자 똑같이 받아요. 인수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얻어올 거냐? 데이터셋에 요 메시지 타입으로 얻어올 겁니다. 메시지 타입. 똑같이 밑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되겠죠? 또 치지 말고 그냥 끌고 오죠. 요 위에 두 줄.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 가져오는 거에서 메시지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 타입을 얻어올 거예요. 타입.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메시지 타입이라는 컬럼으로. 그리고 보여줄 메시지도 갖고 와야 되겠죠? 이 보여줄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 거? this.lf 언더바 get 메시지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인자 똑같이 날리면 될 거고. 그럼 이제 필요한 데이터 타입과 띄워줄 메시지를 얻어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처리를 하죠. if 메시지 타입이 A일 때 else if 메시지 타입이 C일 때 A일 때는 this.alert S 메시지 C일 때는 this.confirm S 메시지. 근데 컨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확인 취소 값이 있죠. 그 확인 취소 리턴 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스크립트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리턴을 시켜주겠다. 결과 값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성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얻어와서 여기서 this.alert 하는 게 아니라 함수는 그냥 뭘로 호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this.lf 언더바 alert. 그리고 요 밑에 필요 없는 거죠. 네. 요거로 이제 메시지 처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 가이드 같은데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보통 메시지 처리를 할 때는 얼럿과 컨펌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lf 언더바 얼럿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작성을 한다. 뭐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가이드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 처리를 꼭 이렇게 공통으로 빼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뭐 그래요. 솔직히 전부 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메시지라는 게 NRE 환경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WRE 환경에서는 브라우저에서는 통신이 안 되니까 에러가 뜨겠죠. 얘가 이제 웨일인데 웨일에서 띄워주는 메시지예요. 웨일에서 띄워주는 메시지. 그리고 웨일은 어차피 크롬 기반이니까 얘가 이제 크롬에서 띄워주는 메시지. 얘가 이제 크롬에서 띄워주는 메시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은 거의 쓰진 않겠지만 에서 띄워주는 메시지가 다르고요. 엣지에서 띄워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이런 메시지 모양이.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확인 취소에다가 혹은 그 다른 영역에 어떤 다른 디자인이라 같은 것들을 입히고 싶다더라. 만약에 모바일 앱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앱 같은 거 종료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펌창 종료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보통 그런 형태의 컨펌창을 잘 안 쓰죠. 조그맣게 화면 하나 만들어서 안에 뭐 이미지 같은 거 되게 뭐 이쁘게 막 꾸며놓고 광고도 들어가고 확인 취소 버튼도 되게 큼지막하고 보통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알려줘요. 보통 모바일에서. 근데 만약에 일반 PC에서도 사용자 요구사항이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일단 불가능하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삭제 버튼 눌러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확인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리턴이 뭐가 떨어질까요? 확인이 떨어질까요? 취소가 떨어질까요? 확인이 떨어집니다. 확인이. true 값이 떨어져요. true 값이.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근데 예전에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제대로 읽지 않고 메시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엔터를 눌러버리더라. 그래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더라.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 디폴트로 취소가 넘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데이터가 삭제 안 되게 해달라. 데이터가 잘못 삭제되는 것보다는 아예 삭제가 안 되는 게 낫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꽤 일리가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꽤 일리가 있는 요구사항. 기본 디폴트로 엔터가 해서 취소가 넘어가게. 근데 그러한 것들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것들 저희가 어떻게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막 그러한 것들이 약간 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this.alert confirm을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샘플에도 되어 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언론용 화면, 컨펌용 화면을 만들어서 얘를 언론과 컨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축을 해야 돼요. 되게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일단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작업이 돼야 되겠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 같은 녀석이야 공통으로 빼는 데도 있고 안 빼는 데도 있고 해요. 뭐 작은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빼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뺍니다. 트랜잭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 기본 6개인자 플러스 3개 옵션인자. 굳이 뭐 얘까지 뺄 만한 일이 뭐가 있을지 이건 모르겠으나 한 가지 한번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얘가 보시게 되면은 트랜잭션인데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는 트랜잭션인데 데이터를 이제 수정된 녀석만 보내죠. 근데 파라미터를 보내고 있는데 inva1이라는 변수에다가 this.title this 화면의 제목 inva2에다가 화면의 이름 그 녀석을 파라미터로 전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 내가 저장을 할 때 데이터 저장을 할 건데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대한 정보를 굳이 왜 보내고 있는지.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버 쪽 담당자가 로그를 남기고 싶어 해요. 로그.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화면에서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해. 트랜잭션 날릴 때 파라미터에다가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화면 이름이랑 화면 타이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줘.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캐치를 해서 데이터 관련된 로그를 막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보내달래. 그러면은 내가 저장을 할 때는 전혀 쓸데도 없는 이러한 데이터를 내가 매번
붙여서 전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런 거. 콜백 함수에서 얘는 뭐라고 주고 있어요? 콜백 함수에서 에러 체크를 해줍니다. 에러 체크. 에러 체크는 필히 돼야 되겠죠. 지금 에러 코드 체크를 0보다 작을 때만 체크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에러 체크를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느냐? 에러 코드가 몇 번이 넘어왔을 때 무슨 에러, 몇 번이 넘어왔을 때 무슨 에러 이렇게 약간 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에 통신하는 방법이 XML 통신입니다. XML. 그래서 데이터 넘어가고 받는 게 패킷을 찍게 되면 다 눈에 보여요. XML 형태로. 그리고 얘는 XML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태그가 같이 넘어가죠. 이렇게 XML 통신을 하는데 XML 통신을 패킷을 찍게 되면 이렇게 XML 형태로 데이터가 다 보입니다. 데이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태그가 같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패킷량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발을 할 때는 괜찮아요.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일단 넘어가는 데이터를 내가 패킷을 찍어서 확인도 할 수 있을 거고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XML에서 바이너리라든가 SSV 형태 데이터를 이제 한 줄로 쭉 보내고 받는 그런 형태로 통신 형태를 바꿔요. 그래야지 패킷량의 사이즈도 줄어들 수가 있고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값이 뭐냐? 화면에서는 몇 번째 인자냐? 콜백까지가 필수. 싱크, 어싱크 8번째 인자에 있어요. 8번째 인자. 기본 디폴트로는 XML 형태. 바이너리 SSV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그냥 XML로 기본 디폴트로 했어. 운영을 할 거야 이제. 만약에 SSV라 바이너리로 바꿀 거야. 그래서 모든 화면에 트랜잭션을 다 열어서 여기에 투로 비동기로 통신을 하고 여기에다가 SSV 형태로 통신을 시킬래 얘를 다 열어서 바꿀 수는 없죠. 아 물론 있어요. 그냥 노가다 작업하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작업.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거의 100% 빼서 작업을 합니다. LIB 커먼 쪽에 아마 밑에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LF 언더바 트랜잭션. 그래서 사용자한테 인자는 콜백 함수 동기, 비동기까지만 받아요. 아까처럼 뭐 XML 통신을 할래 그러한 것들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있는 거는 여기서 그냥 같이 붙여버려요. 화면에서 계속 하지 않게.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개발할 때는 0으로 놔두고 이제 운영을 할 거야. 이제 서버에 반영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1 또는 2라는 값으로 주게 되면은 밑에 트랜잭션은 그냥 그대로 탈 거고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넘어갈 거고 콜백에서도 에러도 여기서 공통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화면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에러까지 체크할 필요도 없을 거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보통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장 스크립트를 아까처럼 dis.transaction 이 아니라 lf 언더바 트랜잭션을 호출을 시켰다. 파라미터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어차피 공통 쪽에서 넣어줄 거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콜백 함수에서 에러 코드가 뭔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에러 체크 다 해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dis.transaction 렉사크로 이 메소드, 트랜잭션의 메소드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공통함수에 있는 녀석을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공통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include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렇게 include 되어 있는 이렇게 공통함수들이
한두 개, 세네 개로 끝나는 경우는 되게 없죠. 상황에 따라서 7, 8, 9, 10 많은 양의 이렇게 파일들을 인크루드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공통으로 빠져져 있는 이 공통함수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도 스크립트가 되게 길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은 해당 이 화면을 서버 쪽에서 읽어드릴 때 리퀘스트를 할 때 화면에 있는 녀석과 이 안에 인크루드되어 있는 녀석을 같이 다 서버 쪽에서 받게 될 테니 각각의 이러한 파일들이 사이즈가 크고 많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이 로드가 될 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만약 이렇게 쓰게 되면 화면에 느려가지고 못 써.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다가 내가 매번 이렇게 인크루드해서 쓰는 방법 말고 이러한 것들을 딱 한 번만 서버 쪽에서 읽어 드려놓고 그 녀석을 가져다 쓰는 방법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